안녕하세요, 주토팬입니다. 벌써 FOMC가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회의가 시작되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며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키워드로 보는 11월 증시입니다. 두 번째는 FOMC 미리 보기,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산타 랠리가 가능할지,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주당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는 2.6%였는데요. 실제는 3.8%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S&P 500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분기 실적 보고를 끝낸 가운데 발표 기업의 약 70.6%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정말 역시 대단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어닝 시즌을 앞두고 낮아졌던 눈높이 이상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상회한 3.8%를 기록하였죠. 그래서 주식이 오른 거예요.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실적 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는 11월 중순까지 S&P 50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소비가 집중되는 주요 이벤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소비 업체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FOMC 미리 보기를 할게요. 11월 회의 75bp 인상 확실, 향후 속도 조절 관련 가이던스 주목.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3.25%인 기준금리는 4%까지 오를 것 같아요. 현재 3.25%인 기준금리는 4%까지 오르겠죠.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테지만 지금의 속도는 198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긴축 속도 조절 관련한 연준의 생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시장의 기대는 약간 오버슈팅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에 기대감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겠죠. 다만 속도 조절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근접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결국 연준의 속도 조절로는 연말로 갈수록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동시에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확인하기 전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 레벨을 유지할 것이란 점도 우리들이 명확히 알아둬야겠죠. IMF는 말했어요. 연준이 조기에 방향을 전환한다면 낮은 인플레이션 혜택 없이 높은 금리의 고통만 겪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폴 볼커. 1979년 여름 취임 이후 20%에 달하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중앙은행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는 꽤 오랜 시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우리들이 인지해야겠습니다. 분기별 이익 증가율을 살펴보실게요. 다행히 3분기에 반등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분기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 9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이 정확히 언제 끝나고 올라가는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전망을 살펴보실게요.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4.5%에서 4.7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PI가 아직 완전히 잡히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5%에서 5.25%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측은 어느 정도 무의미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4.75에서 5.25% 사이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언제 금리 고점에 도달하고 그 고점을 얼만큼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점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정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순간, 즉 긴축이 종료되고 금리 인하 시점부터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즉 주식을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까지는 우리들이 최대한 조심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자, 진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잭슨홀 연설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피웠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죠. 그리고 CPI에서 다시 충격을 받고 우리들이 기대했던 피벗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할 줄 알았는데 주가 하락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향후 경로 추측입니다. 결국 물가와 경기에 대한 두 집착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이는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가 커팅이 미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는 강한 모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페드는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통화정책 기관으로 합리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집착도 필요한 셈이죠. 둘 다 관리하긴 해야 되니까요. 우선 투자자로서 경제지표 발표를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의 위협은 알려드린 것처럼 외환, 유동성, 신용의 위험을 자극한다는 관점을 제시 중인데 지속적으로 강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 상황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긴급 소집,
솔루션, 이러한 것들은 신용 위기를 반증한 셈이라고 조심스레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후 예상입니다. 예상으로는 11월 FOMC에서 75bp 거의 확정적이죠. 당일 어느 정도 충격 발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가 서서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므로 만약 이런 발언이 가능하다면 75bp 충격 해소 이후 마켓이 한 번 더 마지막 짧은 스키즈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11월 달에 발표될 10월 CPI에서 만약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견되고 실망 랠리와 동시에 급격한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해지 물량이 뱉어지면서 투매가 또 발생될 수 있음을 우리들은 시나리오상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거시경제를 살펴봤으면 차트를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 US 101봉입니다. 예상했던 반등 라인은 1700포인트였는데요. 실제 이 자리를 지켜낸 다음에 상승 반전 패턴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지금 넥라인을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넥라인은 1918포인트죠. 즉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12,000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000포인트만 더 상승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꽤나 많이 끌어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에서 회복하거나 물린 평균 단가에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산타 랠리가 이어진다면 다음 저항은 12,774포인트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예측하기보다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알맞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트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